안녕하세요, 캡스톤다 실무자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혹은 그렇게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이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두 편을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을 갈아줘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포트폴리오에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아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아예 포트폴리오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내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과업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컨텐츠는 모든 업무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디스크립션은 뭐냐 하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하단에다가 영상의 내용이라든가 제작자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담아 놓는 그런 메모장 같은 공간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도 디스크립션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거 프로젝트 내부 문서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장이나 엑셀에 별도 파일을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그 내용을 담아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내용을 담냐 하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에다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해서 하나씩 기록을 해두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길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내가 자랑스럽고 내세울 만한 것들로 구성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 평점 작업은 그러한 것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평점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는 없군요. 상중하 이렇게 3단계로 나누든가,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래서 총 5개의 평점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3단계부터 5단계 정도까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평점을 매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프로젝트들 중에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길 프로젝트들만 쏙쏙쏙 빼내서 삽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각 평점별로 지정해 놓을 수량을 정해 놓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에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프로젝트들만 담아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로 나눈다고 한다면 상은 5개, 중은 8개, 나머지는 하로다 몰아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평점을 조금씩 다르게 매겨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류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서화, DB화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번과 2번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폴더 그룹들도 많아지게 되고 내용도 많이 담겨야 되고 굉장히 귀찮아지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서와 DBR을 통해서 관리를 해준다면 굉장히 수월하고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외장 하드에 프로젝트들을 모아놓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때 공통된 양식을 미리 템플릿화 시켜놓고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마다 추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롭박스를 사용한다면 컬렉션 기능을 활용을 한다던가, 노션을 활용한다면 DB나 페이지 템플릿 등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들을 관리한다면 앞서 소개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도 훨씬 편해지게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응용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이외에도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요소요소를 뜯어서 짧은 영상으로라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스톤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